황새는 따오기가 예전에도 자신에게 여러 번 신세를 졌다. 너 나한테 여러 번 신세 졌었지? 요번에도 내가 해 들어줄게. 이런 맥락이었고, 4번 따오기의 청탁을 받은 황새는 송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중요해요. 확답을 유도했다. 즉 이 문학에서도요 100%와 50%와 0%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확신과 그죠? 단정과 애매모호함은 충분히 다르다는 거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5번 황새는 판결을 맡기는데 합의한 따오기는 송사에서 자신이 불리함을 인지했었죠. 당연히 내 소리가 두렵다 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인지성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2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답은 이제 3번인데 A에서는 뭐야? 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자한테 이거 해라 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판결이라는 구조가 뭔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145페이지에서는 너무 이상한 게 보일 거예요. 엄청나게 이상한 게 보일 거고, 보기는 전체적으로 그냥 내용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내화 외화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5번 볼까요? 미음에서는 우리 미음 뭘까요? 미음 옛사람의 이르되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거늘 청촉이나 하면 필연 좋겠다. 뭐다? 모두가 인간이 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뇌물 먹이자. 근데 5번 뭡니까? 사회 정의를 법을 통해서 구현하겠다. 완전 개소리죠. 그래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마지막 줄에 의미가 있었죠. 5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사사로이 판결한 자들은 무한함이나 느끼도록 하겠다라는 부자의 의도는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했었던 이유. 근데 이 작품이 나오기 힘든 이유는 아시겠죠? 하이라이트 부분들이 수능 특강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나오더라도 오늘 같이 읽어드렸던 깨꼬리 나와서 힝, 뻐꾸기 나와서 힝, 이 부분 정도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드린 과제물만 한번 풀어보시면 끝입니다. 딱 내화 외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현대소설은 나와 나만의 시작입니다. 시대는 6.25 전쟁 시대고요. 전쟁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요, 원래 이 작품이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전쟁 소설은요,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비극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여기에 초점을 훨씬 더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는 개인의 내면, 인간의 본질, 이쪽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제 전쟁 쪽에 좀 초점을 둔다면, 이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사람이 힘들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힘들 때 나오는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죽음의 순간에 닿았을 때, 자신의 본질이 드러날 때, 그게 너와 나만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이때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이제 고민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쭉 36 황새결성 다음이 나오겠네요. 그죠? 30 아니네. 43페이지로 가봅시다. 43페이지. 43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전체 줄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 전체 줄거리를 기반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6.25 전쟁 중 낙오된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 세 사람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을 헤매이며 며칠째 걷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6.25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주대위 가장 높고요. 계급적인 부분들이니까 주대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중위 가운데 중자죠? 그 다음 계급이고요. 그리고 하필 또 이제 상병도 아니고 2등병입니다. 1등병이니? 1등병. 그죠? 1등병. 이 사람들이 낙오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낙오됐다는 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거나, 보급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적군을 만나면 그냥 거기서 사살되는 거겠죠. 그럼 죽음의 순간에서
산속을 헤매며 며칠째 걷고 있습니다. 현중이와 김 1등병은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어 거둘 수 없는 주대위를 교대로 업어가며 무작정 남쪽을 향해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왜 남쪽으로 걷겠어? 이 사람들은 남한군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북쪽으로 가면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포인트는 누가 다쳤습니까? 이 주대위,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통상을 가장했어요. 즉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씩 교대에 가면서 업어서 가고 있었다는 거지. 자, 죽음의 상황이야. 사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얘를 가지고 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인류해. 극단적인 순간에서 이 사람을 버려야 하는가,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버리고 가고요. 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죽게 되고요. 얘는 이제 결과로는 안 나오는데 살았다라는 열린 결말로 이제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대위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힘에 붙인 현중이는 암묵적으로 주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압박하며 주대위의 권총에 시선을 주지만 주대위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굴에서도 있고 이 사람 이제 가면서 깨구리 먹고 맨날 막 조그마한 음식도 이제 나눠 먹고 하는데 이제 잘 때마다 쉴 때마다 이 현중이는요 자꾸 주대위에 뭘 보는 거예요? 권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권총을 계속 봐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주대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내는 시그널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빨리 자살해라. 너 때문에 나도 얘도 다 죽겠다. 네가 상사라면 이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시고 네가 죽어라. 자, 그래야 다 산다. 2명이라도 산다. 하지만 얘는 뭘 갖고 있었다고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살고 싶었던 거지. 그 다음에 꿈속에서 이건 중요해요. 꿈 동그라미 쳐볼까요? 꿈속에서 왕개미가 개미떼들의 목을 무수히 잘라 죽이는 장면을 본 현중이는 이대로 계속 주대위를 업고 가다가는 자신도 꿈속의 개미떼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몰래 떠납니다. 그래서 이 현중이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이 이제 개미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지옥이 있고요. 다른 데로 이제 가는 길들이 있는데 이 개미가 이제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은 자꾸 누가 있는데 큰 개미가 있는데 개미 오랜만에 그리네. 8개냐 6개지. 큰 개미가 자꾸 작은 개미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개미 마치 뭐처럼 보이는 거야? 여기 있는 현중이와 여기 있는 김 1등병을 상징하게 되고요. 여기가 마치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대위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점에서요? 현중이의 기점에서요. 요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주대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큰 개미는 사실 뭐로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까요? 이 순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 글 전반으로 봤을 때 이 꿈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글 전반으로 나왔을 때 얘를 뭐로 보는 게 보여져요? 전쟁의 폭력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얘들 작은 개미들도 전부 다 뭐야? 주대위, 현중이, 김인들병 전부 다 작은 개미로 이제 상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누구의 꿈이기 때문에 현중이의 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현중이가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알겠죠? 어느 시점인지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현중이가 떠난 것을 안 주대위는 김 1등병에게도 떠날 것을 권하지만 김 1등병은 계속 주대위를 업고 걷습니다. 이게 대조대비죠. 버리고 간 사람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능선 낙더러기에 죽은 현중이의 시체를 까마귀가 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둘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자 가려고 밤길에 걸음을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절벽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까마귀가 그 시체를 주워 먹고 있는 거를 이 두 사람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절망감에 빠져요. 아, 혼자서 가다가도 뒤지는데 둘이 가면 더 죽겠구나. 밤이 되자 멀리 들리는 대포 소리에 주대위는 1등병이라도 살리고자 자결을 결심하지만 문득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가까운 곳에 인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대위는 절망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김 1등병을 총 동그라미 쳐볼까요? 총으로 위협하다시피 하여 마을로 가도록 하고 마을로 다다르자 김 1등병의 등에 엎인 채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감정선들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에 누구는 못 들어요? 2등병은 못 들어요. 2등병은 못 들고 갑자기 난 억울한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 주대위가. 그러면서 총구를 여기다 구현해요. 너 빨리 가지 않으면 내가 이거 쏴 죽이겠다. 그래서 얘가 있는 힘껏
자기가 개 짖는 소리를 듣는 데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얘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얘를 살리고자 하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살고자 했던 애들은 어떻게 되고요? 죽어버리는 거고요. 그나마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 주데이가 보여줬었던 그 행동들, 너와 나만이 있는 시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명을 결국은 선택을 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글감 봅시다. 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저랑 그냥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이 작품도 그냥 읽으면 끝입니다. 퍼뜩 현 주위의 눈이 주데이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왜 갔겠어요? 빨리 죽어라. 이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그의 눈앞에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꿈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징적 소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이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는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뭘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연의 본질이 드러나는 극단적인 상황을, 이 전쟁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서 누런빛을 한 조그만한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거기에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며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라고요?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 큰 개미와 작은 개미의 상징하는 바들을 이 개인적 측면과 전체적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꿀려져 있는 새구멍을 발견합니다. 새구멍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자기는 이 운명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얘가 도망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시, 복선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본래 구멍으로만 나와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깨닫겠죠. 이렇게 가는 건 어차피 죽는 거니까 차라리 나만도 뭐 하겠다? 도망가겠다. 현중이는 주데이를 업지도 하는 몸이었지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새구멍 있죠? 이 새구멍. 이 새구멍은 꿈속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지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 도망칠 것이라는 복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이죠.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지 좀 만에 주데이가 김 1등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열을 떠나게. 김 1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주데이를 쳐다봤죠.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하여 가다녀.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즉 얘는 의도를 알고 있었고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데이는 김 1등병에게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여길 떠나게. 김 1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빗긴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데이에게 등을 돌려댔습니다. 여기가 별 5개입니다. 주제의식이기도 하고요. 바로 뭡니까?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인간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에 잔등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인한테 보여주는 연민, 이 키워드였고 여기도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놓지 않는 인간애, 그리고 그 인류애가 나중에 자기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미지인 거죠. 중략, 한종일 거린 것은 서림기도 못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다. 김 1등병은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지고 기는 수준이었다. 주데이는 김 1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뭘 또 얘기할 수 있냐면요. 봐봐. 극한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인칭 주인공으로 쓸 수 있어요. 와, 좆됐다. 죽었다. 어떡하지? 절망감.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이 글의 서술자는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겨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감정선들을 객관적이고 되게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가 이 작품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시선으로 관찰하여 서술한다는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동그라미 치시고 죽음의 상징세죠. 깎는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리며 김 1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를 열심히 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시체였고 그것이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가다가 갔을 때와 똑같은 셔츠였고요. 군복 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라는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언가를 쪼고 있었고 이쪽을 보고는 날아갈 기미를 보이고다고도 까욱까욱 몇 번을 울 뿐 다시 쪼기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체 얼굴에는 까마귀가 항상 뭐부터 먹습니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눈부터 파먹습니다. 그래서 눈알은 없어져서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었고요.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듯이 누웠고요.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마자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김 1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허청거리면서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내신에서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절망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요?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까마귀를 쫓아내려는 행위인데 무슨 의도겠습니까? 이 닥쳐오는 죽음을 조금이라도 비껴나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중이의 시체가 까마귀에게 먹히는 것으로 이거 해석 두 가지로 돼요. 내신에서는 두 가지로 다뤄질 텐데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시체에 뭐가 있어요? 까마귀가 와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돌로서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해석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행위, 절망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행위. 두 번째가 이 시체를 지켜주고 싶은 인간의 라고 해석하는 교과서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을 읽으면 이 사람의 캐릭터성이 조금 더 부각되죠. 시체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마저도 이제 지켜주려고 하는 이런 인류애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애매한 건 안 나와요 원래 수능에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면서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김일등은 다시 누워버렸죠.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빤듯이 누워있었죠. 김 1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라는 것을 몸 가까이 느꼈습니다. 내일쯤이면 까마귀가 자신들의 눈알을 파먹으리라. 그러자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희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을 파먹히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공포인 거죠.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문득 울고 싶었지만 그런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곤히 잠속에서 끌려 들어갔던 김 1등병은 주대희가 무엇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 나 있었죠. 시간이 바뀌었죠. 저 소리를 듣게 주대희가 누운 채 쇠진한 목소리로 포소리일세. 김 1등병 원래 포소리라는 건 뭐예요? 이 우리 육군 이 어디선가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희망이길 바라는 거예요. 상반시를 일으켜서 들렸는데 어느 편 포입니까? 아군의 포야. 150mm. 이 주대희의 감별이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었는데 주대희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mm는 되겠어. 그렇다면 아군의 포라도 소용이 없다. 즉 40km만큼 문제가 걸어갈 체력이 없기 때문에 더 처음에는 희망이었지만 나중에는 뭐로 바뀌고 있어요?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소재가 됩니다. 김일병은 도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주대희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고요.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이죠.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격을 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것 아닌가. 자책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술이다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고요.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김 1등병이라고 하더라도 40km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김 1등병을 향해 포소리 나는 방향으로 동남쪽이다. 바로 여기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기머니 빼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희생정신이죠. 자기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었던 사람 위해서 자기의 목숨보다 이 사람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다시 꺼집어도 보시죠. EBS 넘어서기 3문 보겠습니다. 3문.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결말만 보면 되거든요. 자, 1페이지 보시죠. 1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 오른쪽 부분이 바로 이제 수능 특강에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부터 좀 보시면 되겠죠. 디귿. 바로 그때 주대위의 귀에 은은한 폿소리 사이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1등병은 고개만을 들고 장치귀를 기울이더니 지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에 탄 듯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 들려오는 그래도 김 1등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개 짖는 소리 같아. 별 5개죠. 이게 바로 희망을 주게 되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유가 됩니다. 이 모든 행동들에.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1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릇거림을 쳐나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 멀지 않는 곳에 인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겠죠. 주대인은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1등병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봐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들리니까. 주대인, 별 5개입니다. 주대인은 김 1등병에게 무언가 주고 싶었다. 희망이고요. 삶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김 1등병이 두려누워 혼자 소리로 내일은 까마귀 떼가 더 많이 물려듣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이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총 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다. 깜짝 놀라 들이다보니 주대위가 권총을 여는 채 목액 속에 잠긴 음성치고는 또렷하게 날 업어 하는 것이었다. 김 1등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하면서도 하라는 대로 등을 돌려대는 수밖에 없었고 자 걸어라. 김 1등병은 오른쪽 귀에 권총 끝이 와닿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김 1등병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런 김 1등병에게 희망과 삶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겨볼까요? 업힌 주대위가 잠시 귀를 기울이고 나서 왼쪽으로 가! 앞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을 죽을 힘을 다해 걸음을 옮겨가는 동안에도 김 1등병은 귀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의 소리를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자기네가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엇인가?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없고 오느냐고 온갖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작동을 한쳐볼까요? 원망이. 그러니까 봐봐. 여태까지 얻고 오는데 원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야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권총 때문이겠죠. 산 밑에 이르렀다.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그제야 김 1등병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고요. 그것은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의 거리였는지 짐작이 안 됐죠. 목에서는 단내가 내고 간신히 옮겨놓은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귀 뒤에 닿아있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것도 베는 것이 없었고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둠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왔다라고 느낀 순간에 밑줄이에요. 귀 뒤에 와일고 밀고 있었던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업힌 주대위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여기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줄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절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메시지는 뭘까 그러면?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면 뭐 할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죽었어. 그럼 뭐가 부각되는 걸까? 희생 정신이 조금 부각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극한의 순간에서도 결국 뭐야? 뭘 선택해야 된다? 인류애를 선택하다 보면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이런 구조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결국 방향성은 같아요. 방향성들은.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에 문제에 실려있는 보기를 읽어가면서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 들어가기 앞서서 특징만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페이지 나와 너만의 시간에 43페이지 특징만 읽어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특징,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을 사용하여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함. 그래서 어떤 단어들은 걸르시면 됩니까? 주관적, 감정적 이런 단어들은 걸으시면 되고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요. 우화적 사파를 꿈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짧은 소리이기 때문에 우화적 사파라고 얘기하지 내화 외화라고는 잘 안 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파 형식이다. 그리고 돌려 우화 아까 전에 개미로 표현되어 있었죠. 우화적이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하여 인물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게 됨. 바로 이게 그 옆에 써있는 실존주의 문학의 특징입니다. 항상 극한의 상황을 설정해줘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소설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소설들을 실존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앞에 풀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봤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쭉 풀어보죠. 자, 결국은 뭡니까? 서술자예요. 이 작품의 서술자는 뭡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봅시다. 모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3인칭이라는 뜻이고요. 내면 의식을 묘사할 수 있는 건 관찰자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결국은 서술자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 말도 안 되는 거죠? 4번 주대인은 현중이가 아군의 도움을 청해서 자신을 구해주려고 기대했습니까? 아니죠. 다시 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고요. 자꾸 나한테 죽으라고 권총 보고 있는데 이런 감정선들은 존재하지 않았죠. 인물과 인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긍정 부정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긍정이겠지. 하지만 부정 그 자체였으니까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별 5개입니다. 보기 잡아볼까요? 황순원의 소설은 불안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관찰하기보다는 이것보다는 나리버피 구조예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실존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즉 이 비극이라는 건 우리 운명의 필수, 무조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과 비극을 야기하는 외부의 조건은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상황이지만 삶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죠. 이때 인간다움이란 자신의 한계 상황에 처했더라도 밑줄인가요?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연약한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간다움이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다움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군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람을 죽음으로, 그죠? 책임을 다하려고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삶의 영역으로 넘기고 있죠.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죠? 리을. 얘가 리을이 벌떡 일어서 귀를 기울여요. 근데 그 기울은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어? 아니었단 말이야. 그 순간에는 희망을 얻기 위해였단 말이야. 소소리다 라고 해서인 거지. 봐봐. 비극과 야기하는 원인을 인간다운 삶과 연결지어 받아들이는 인식 아니고요. 이거 찝으려면 어디 나와야 돼? 총으로 기울이려는, 혹은 자기가 자결하려는, 혹은 떠나가기. 그때 등 뒤를 보여주는 그 순간들을 찝어주셔야지 엄한 거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어렵지 않았는데 결국은 은유가 나오면 항상 따줘야 되는데 불모의 황야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주대위와 현중의 갈등이 해소되려는 것조차 없었고요. 그리고 해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번 모기 잘리는 개미떼의 모습에서
불안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2번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긍정적 이런 거 말도 안 되고, 과거행적 비유하는 거 말도 안 되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색구멍은 도망갈 구멍, 이런 뉘앙스들이기 때문에 이제 은유적 표현을 갖고 있으면 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더 갖고 오기는 했는데, 여러분 페이지 넘겨보시면 뭐도 등장합니까? 여기 뭐야, 45페이지를 보시면 강호사시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작품을 모르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1, 2, 3월에 제가 넘겨준 자료가 있어요. 그때 다 했다. 상충곡도 다 했다. 저랑 내신 준비하셨던 분들은 지겹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랑 그 다음에 공목설이라는 수필이 같이 엮여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 공목설을 할까? 이게 내신 범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공목설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에 있는 상충곡과 강호사시간, 야, 개 중요해. 야, 진짜 나한테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얘야. 얘는 문학의 근본이야. 고전 문학의.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좀 들으시고, 근데 문제는 풀어오기. 알겠죠? 기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6월, 9월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정리. 우리의 1번 작년 수능 드렸어요. 두 번째로 푸시죠? 두 번 풀고 우리 뭐 보는 겁니까? 6월 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비문학은 결국은 변증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놈의 해결. 저희 예전에는 제가 그 경제지문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여러분들 2학년 때 제가 이제 영상 찍어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해결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한 달 내내 입문만 하고요. 6월 끝나면 내신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같이 경제 해야 되고 법 해야 되고 기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2번은 이제 사설 집어넣어 드렸어요. 요거 비문학 대체니까 시간 재시면서 연습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끝났을 때 저랑 총 7가지의 모의고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뭐야? 이거 3개. 그리고 최근에 봤었던 거 이거 3개.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6월. 이렇게 7개 정도 통틀어서 이제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약점인지 볼 수가 있거든요. 갖다 버리지 마시고. 지금 오늘 이제 2회차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 3회차까지 드리겠죠? 요 3개랑 요거 6월, 9월 수능 3개랑 6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첨삭 때 저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우리 EBS 넘어서기. 진짜 다 풀어봐. 이거 다 풀면 여러분들 좀 편해져요. 진짜 작년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저랑 진행하시는 친구들도 그런데 하면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외부시들이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해. 인풋이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 되게 많다고 느끼시지? 근데 이거 하루 만에 푸는 애들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모를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그 양과 여러분들이 지금 버거워하는 양은 되게 달라요. 이 시선들이 되게 다른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되게 많이 연약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 해오더라고. 근데 그게 강요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국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늘 말씀드리죠. 제가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 성적 안 오른다는 거. 그런 거. 4번 우리 한수 드디어 5회입니다. 5회까지 구매하시고 여기까지 풀으시면 이번 주까지 알차게 공부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수능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고요. 6월 전이니까. 6월 보고 오시면 고민이긴 한데 6월 분석을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신이 급하기 때문에 내신을 하는 게 나을까? 섞는 게 나을까? 영상을 찍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모의고사 분석은 영상으로 하고 우리의 진도는 끝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럼 일이 2배죠? 히히. 네.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2주 남았으니까 거기에만 일단 좀 초점을 더 주세요. 그리고 내신 진도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백석, 정발, 문정 고려하면서 나가고 있는 진도인데 혹시나 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그거 우선순위를 잡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자료들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필요하신 문제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작품들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뒤에 문법